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이광주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결함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의 결함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결함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조사의 결함은 넓은 의미의 불량의 범주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불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한 협력업체가 잘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의 제조 공정이 잘못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 또는 제조 공정 또는 설비 관리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포장이나 보관, 운송 과정의 문제 때문에 결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넓은 의미의 제조상의 결함에 포함이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하신 바와 같은데, 그와 비교해가지고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설계가 잘못됐다면은 해당되는 기업에게 굉장히 중대한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을 공부하고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응책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계의 결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설계 결함을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셨겠지만은 에스컬레이터의 사고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TV에 보도된 뉴스인데요. 에스컬레이터 절단 사고 조심 그래가지고 이 사고의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따라가지고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그만 에스컬레이터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거는 신발이 틈새에 끼어가지고, 틈새라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의 발판과 벽면 사이에 있는 틈새거든요. 그 틈새에 신발이 끼었는데, 그거를 꺼내려고 손을 댔다가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그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 구조나 또는 움직이는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발판이 이동을 하고 그 발판 위에 사람이 서서 발판 위에 올라서서 이제 설비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발판은 쭉 위층으로 이렇게 또는 아래층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 벽면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아이가 그날 에스컬레이터를 타가지고 벽면에 기대어 있어가지고 발이 벽면에 닿아 있었던 거죠. 그게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벽면하고 마찰이 일어났는데, 유감스럽게도 7살짜리 아이는 그 마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화가 틈새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자, 7살짜리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발이 말려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손을 갖다 댔다가 발은 신발에서 벗어지면서 피해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손가락이 말려들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에스컬레이터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할 때 만약에 어린아이를 동반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단순하게 이용자가 조심함으로써 막아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에스컬레이터의 발판의 측면에, 좌측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반대쪽에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브러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데요. 여기 벽에 길이가 한 5cm 정도 될까요? 그런 브러쉬가 에스컬레이터의 시작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길이가 10m 정도 된다면 10m 쭉 연결해가지고 발판의 좌우측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이런 브러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설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어떤 행태를 취하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에 탔는데 그 측면 벽에 이런 브러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이 브러쉬를 피해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벽에 근접해 있다 그래도 이 브러쉬가 그 틈새에 대한 접근을 막아줄 겁니다. 아까 보신 그 사고 사례에서 그 이 브러쉬가 설치가 돼 있었다면 아이가 무심결에 그 벽면에 접근을 했다 그래도 그 틈새에 신발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그 에스컬레이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그 측면 부위에는 브러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측면 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측면 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무심결에 벽에 같이 근접해서 섰다가 신발이 그 날려들면서 사고가 났는데, 자, 한번 그 이 설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사고가 난 그 에스컬레이터는 왜 브러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브러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자가 잘못해서 빼먹은 것일까요? 작업자가 실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작업자의 실수에 기인하는 거니까 제조상의 결함 같은 그 불량에 속할 겁니다. 그런데 흔히 이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애당초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계할 때 그 브러쉬를 감안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사람이 그 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설계에 감안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 즉 설계가 원인이 돼가지고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제조상의 불량의 문제가 아니고 설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법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합리적인 대체 설계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대체 설계의 해당 여부는 법적인 책임의 근거가 되죠. 그 합리적인 대체 설계에 대해서는 그 정립된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체 설계란 첫 번째 기술적인 가능성, 두 번째 경제적인 가능성. 이 양자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동시에 첫 번째 기술적인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보다 더 안전한 설계가 가능한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에스컬레이터에 브러쉬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틈새에 말려드는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보안이 기술적인 개선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고도의 기술 문제일 경우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다음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한 가능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제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인데 만약에 그 위에서 보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면 그거를 그 합리적인 대체 설계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가능성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그 제조업자의 그 설계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에 속하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대체 설계라는 것은 그것이 그 합리적인 대체 설계에 속한다 그러면은 법원이 그거를 제조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수 있는 수준일 것인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에스컬레이터에 브러쉬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무슨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다음에 브러쉬를 그 양측면에 설치하는 것이 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에 브러쉬를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체 설계에 속하게 되고 합리적인 대체 설계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결함이 그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설계상의 결함은
회사의 검사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라는 행위는 설계나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규격이나 설계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검사원이 아무리 열심히 검사를 했다 그래도 그 결함을 발견할 수 없겠죠. 검사원이 결함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난 다음에 비로소 기업이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동일한 설계를 적용한 많은 제품이 전부 다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한두 개의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그 동일한 설계를 적용한 많은 제품이 동시에 결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잠시 그 설계 결함에 대한 그 개념을 잠시 쉬었다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결함은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설계 결함을 막기 위해서 그 기업이 어떻게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단계 주요 고려 사항인데요. 첫 번째,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막연하게 그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분석 과정,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견 가능한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조금 전에 그 에스컬레이터 사고에서 보신 것처럼 에스컬레이터가 성인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예견 가능한 소비자의 행태를 전부 고려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것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은 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더 이상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경고를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설계를 보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 설계자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를 검토하고 평가하고 하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 내용을 이제 적용할지를 봐야 되는데, 연속해가지고 그 고려사항을 보시면은 신기술 적용 시에 경쟁사 제품과 비교 분석, 전문기관의 보고서 등에 의해서 최상의 기술임을 입증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제품을 통한 실증 시험 및 위험 안전 시험을 통한 안전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양산 전에 그런 그 철저한 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에 설계 변경 시에 안전성을 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문서 또는 안전성 확인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변경시입니다. 변경시. 보통 최초 개발 설계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게 이루어지지만 변경 설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소홀히 하는 예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이 설계의 결함을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서 개선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이 이미 제조물 책임법을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그 이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판례를 통해서 정립된 이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품 안전 피라미드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해가지고 소비자 또는 제조자 또는 제조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소비자 또는 제조자로 표시가 된 게 아니고 윗부분에 제조자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이거는 법적인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자의 책임을 먼저 보시면, 제조자의 책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는 겁니다. 안전에 관련된 법규나 규격을 준수해가지고 그것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가장 필수적인 최소 조건에 해당되겠죠. 자, 안전 법규만 충족시켰다고 해서 기업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추가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추가되는 노력은 안전에 관련된 업계의 관행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경쟁사의 제품이나 그런 그 생산 공정 등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이라는 건 이제 서로 비교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안전에 관련된 업계의 관행을 조사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등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회사가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까지는 기업이 상당 부분은 이미 그 비교할 타사의 사례나 실제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제 선진국의 경우에 그 제품의 그 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통상 예측 가능한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측 가능한 위험은 기업의 제조 활동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 이제 설계자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프로덕트 세이프티 리뷰, 즉 안전성에 대한 리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리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회사의 전문가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위험을 전부 다 제품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는 사항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기업이 제품을 개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위험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또 그 예측을 못한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데 왼쪽에서 있는 것처럼 그 경우도 소비자 또는 제조자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 책임이 제조자의 책임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업이 예측 불가능했고 그 불가능한 것이 법원에서도 인정되는데 불구하고 왜 그 사항을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은 그 제조자가 대량 생산해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 기업은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설사 기업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없다 그래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기업이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일부 부담할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그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런 그 설계의 그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흐름도를, 플로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품의 위험성 분석의 플로우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위험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작업은 단순한 뭐 상식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다음 그것이 평가가 되면은 위험 배제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별로 그것이 설계에 의해서 그 배제가 그 개선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본체 안전을 확보가 가능한지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본체 안전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안전장치에 의한 안전 확보를 고려하게 됩니다. 본체 안전이라는 것은 설계를 바꿔서 근원적으로 안전한 제품으로 만든다 하는 뜻이고 이 아랫부분은 설계 자체를 바꾸더라도 근원적인 안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장치, 보통 뭐 안전 카바나 아까 그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 브러쉬를 붙이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이 확보가 가능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 경우에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바로 제품화를 결정을 해가지고 양산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경고 표시를 붙여서 위험의 배제가 가능한지 경고란 제품 그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그 경고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제품을 시장에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그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이 여러분들이 제품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플로우로 보실 수 있는데 그 통상 그러한 제품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을 그 리뷰를 한다 그러죠. 그 사항을 일반적인 설계 심사와 디자인 리뷰를 구별을 해가지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설계 심사, 디자인 리뷰와 제품 안전 심사 (PSR)를 이제 보시죠. PSR은 기존의 기업이 종래부터 디자인 리뷰는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리뷰는 품질, 코스트, 납기 등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디자인 리뷰 수법만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이런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코스트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보시면은 디자인 리뷰와 별도로 제품 안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트하고 비교하면 안전장치를 빼자든지 또는 제품을 단순하게 만들다든지 하든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PSR, 즉 제품 안전 심사를 일반적인 디자인 리뷰와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리뷰만 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관행이었는데 실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그런 검토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분석 대상을 설명을 드리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것은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폐기까지, 즉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포함하게 되고, 기존의 QCDS 해가지고 안전까지 포함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통상 디자인 리뷰에서도 그런 검토를 다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세이프티가 코스트나 또는 델리버리, 즉 양적인 기준하고 같이 검토를 하게 되면 서로 상쇄작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안전을 저해하는 원가 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PSR에서는 이 세이프티를 다른 항목과 독립시켜서 별도의 그런 검토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라이프 사이클 상의, 그러니까 제품의 개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상의 디자인 리뷰와 함께 진행이 되는 제품 안전 리뷰의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안전 리뷰의 첫 번째 단계는 상품 기획과 개발 단계 체크 항목입니다. 이것은 고객 요구의 설계 입력,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전사의 제품 안전 방침과 합치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유용성과 위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법이나 규격의 요구사항을 당연히 충족해야 되겠죠. 그건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판례나 사례 등 법이나 규격에서 명시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품 개발과 기획 단계에 고려할 사항들을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음 단계 설계 단계 작업인데, 설계 작업은 설계 아웃풋, 그다음 설계 결과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안전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각종 검증 기록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설계가 타당하다 그러면 제조로 이관하게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관련 문서가 쭉 예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사마다 왼쪽에 있는 체크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조 단계의 항목입니다. 제조 단계는 PSR 1번, 2번, 즉 개발 설계와 설계 단계의 실현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요 안전 공정을 관리합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이제 공정에서 제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방대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제조업체의 경우에 이 공정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보실 사항은 제조 이후의 단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조 이후 단계에는 물류라든지 판매, 사용, 서비스 폐기, 즉 고객까지를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이제 제품 안전을 보는 건데, 그것은 PSR 1, 2, 3단계, 즉 개발 설계, 그다음에 제조 단계에서 검토된 내용의 실현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장 사고 정보의 분석과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제조업체가 회사 안에서 얻어진 정보만 가지고 그걸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실제 고객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항을 설계에 피드백하는 이런 복합적인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제조업체 같으면은 부품이 이제 자동차나 또는 전자제품 굉장히 많은 부품이 투입되죠.
부품과 공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을 그 절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전 부품과 공정의 승인 절차인데요. 개발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안전성이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성 검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부품 또는 공정에 식별이 돼야 됩니다. 즉 안전 부품과 안전 공정을 식별해 놓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부품과 공정의 승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담당 부서가 정해놓은 부품이나 공정이 제대로 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내용이고 그 사항이 그 엄격한 승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양산에 적용돼야 됩니다. 자, 양산에 적용되는 제품이 그러한 단계가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양산에 적용될 경우에 그것이 이제 그대로 시장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그 검토 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대한 대응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계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자,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제조업체의 경우에 검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디자인 리뷰 또는 PSR, 제품 안전 리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밝혀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제조업체에 가보면은 그 제조회사의 검사원들은 굉장히 수가 많죠. 일반적으로 뭐 한 5%, 6%의 정도의 인원이 품질 관리나 또는 검사에 종사하게 되는데 의외에도 그렇게 중요한 그 설계에 대한 검토가 회의 몇 차례 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검사원은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또 많은 그 설비를 활용하면서 검사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설계 검토가 단순한 회의 또 그중에서도 그 연구소나 개발실이 주축이 돼서 자기네들이 그 개발하고 설계한 제품을 그 자기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다른 부서의 관련자들은 그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그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예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회사가 좀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러한 설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동일 설계를 적용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이 된다는 거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설계 결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설계 결함의 내용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합리적인 대체 설계는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그 제품 안전 피라미드에서 법규나 규격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것이고 기업이 많은 그런 검토 과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품 안전 검토는 디자인 리뷰와 달리 그 안전에 대한 것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그 설계 결함의 개념하고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시 결함과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